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기말고사 치르느라고 다들 애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참 많은 시험을 치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학교에서 치는 시험만큼 이렇게 쉽고 안전한, 부드러운 그런 시험은 또 흔치 않습니다. 학교 밖에서 치르게 되는 시험은 훨씬 어렵고 무섭고 그런 시험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사실은 학교 밖에서의 그런 시험에 대비해서 학교 안에서 공부하고 또 시험 치고 이렇게 말하자면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있을 학교 시험에 잘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전후해서 집중해서 공부한다는 측면에서 참 실력 향상에 참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시험 공부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시험 보고 나서도 그 오답 노트를 작성하고 문제를 맞춰보고 답을 맞춰보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또 지식이 자기 것이 되고 확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치고 나서 바로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꼭 답을 확인하고 자기가 몰랐고 틀린 문제는 더더욱이 확인해서 기억해두면 확실한 자기 지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꽃피던 그런 시절이 지나고 이제 한참 여름을 맞이해서 지금 장마철입니다. 자, 지난 문제, 오늘은 기말고사 문제를 풀이할 텐데요. 자, 1번 문제. 다음 글은 사이버 공간의 어떤 특징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지 밑줄 친 부분에 초점을 맞춰 답을 골라라. 이런 문제입니다. 73%가 맞췄습니다. 우리 평균 점수가 2학년 도덕 평균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대부분 굉장히 쉬웠을 걸로 생각됩니다. 사실 도덕 문제는 아주 작정하고 어렵게 내지 않는 이상은 거의 한국어 시험하고 비슷합니다. 아주 몇 개의 도덕적인 전문적인 그런 지식 이런 거 빼고는 그 문제와 지문 보기를 읽어보면은 웬만큼 생각해보면은 이성을 갖고 또 바른 마음씨를 갖고 풀면은 그 문제 속에 답이 거의 있습니다. 자, 1번도 그 지문에 인터넷 실명제 이 단어가 나오죠. 실명제라는 말은 실제로 이름을 밝히는 제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추진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더 말하자면 힌트랄까요? 공부를 잘하는, 학력 신장되는 그런 힌트를 하나 주겠는데 이런 문제를 이렇게 풀 때 객관식으로 풀지 말고 주관식으로 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도 고르는 문제, 그러니까 4개 중에 5개 중에 보기에서 고르는 문제에 익숙해 있기 쉬운데 그러면은 자기 그 사고력이 크게 향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그런 선진국이랄까요? 이런 나라들은 거의 주관식, 서술식, 논술식으로 중등교육, 고등교육 다 그런 식으로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대뜸 보기를 보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속으로 문장을 지어서 말해보는 겁니다. 자, 사이버 공간의 어떤 특징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까? 실명제 운운하고 이렇게 얘기가 되면은 이거는 이름을 감추는 그런 문제 때문에 생기는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한 그런 제도적인 문제였구나. 다시 익명성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숨긴다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이름을 숨기는 특성, 비대면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얼굴을 대하지 않는 그런 특성.
자, 3번, 뭐, 쉬운 문제는 지나가고, 3번. 3번도 역시 97%가 정답률입니다. 자, 환경 보전을 위한 방안을 A4 용지 한 장 분량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라. 반드시 자신만의 생각을 써야 한다. 인용할 때는 해당 부분의 출처를 반드시 밝혀라.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이 학생은 이 문제에서 슬쩍 남의 것을 베껴서 자기 것인 양 냈다는 그런 문제였죠. 어떤 도덕 문제냐? 이것은 어떤 단어를 떠올려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저작권입니다. 이 저자는 지을 저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저작, 그러면 짓는다. 자기가 이렇게 작품을 만든 그런 권리를 말하는데, 뭐 저자, 저서 이런 데 저자가 쓰이죠. 지은 사람, 지은 책. 여기 참고로 저작권은 크게 봐서 지식재산권의 일부입니다. 지식재산권에는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신지식재산권에는 영업비밀도 들어가네요.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신지식재산권이고, 산업재산권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상표권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저작권이 바로 자기 작품을 지은 권리. 이거를 함부로 쓰면 안 되죠. 그것을 만들고 짓고 그리고 하는데 굉장한 많은 그런 에너지, 노력을 기울였을 거거든요. 그 저자가. 자, 그래서 이 문제, 그 도덕 문제, 저작권을 훼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도 98%가 맞춘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이야기 속 두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충고. 장애가 든 두 사람이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다.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이 물러날 것을 요구하며 비켜주지 않았다. 장이 파할 때까지, 해가 저물 때까지 외나무 다리 위에서 말싸움을 이어갔다. 사실은 이 얘기는, 이 보기는 선생님이 옛날에 읽었던 우스운 이야기를 생각해서 집어넣은 건데, 요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나무 다리에서 하루 종일 싸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것을 보고서 이제 비켜갔던 어떤 사람이 장에 가서 밀가루를 한 푸대 사갖고 집에 오다가, 이 두 사람이 외나무 다리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하도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 그 밀가루 한 푸대를 사갖고 오던 그 사람이 밀가루를 그 개울에다가 탈탈탈 이렇게 털어서 버리더니 하는 말이, 아이고, 당신들 머릿속이 이 빈 자루처럼 텅텅 비었어. 하고 이렇게 비웃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루 종일 오가지도 못하고 싸우는 사람도 바보지만, 그걸 또 비꼰다고 자기가 사온 그 밀가루를 다 이렇게 버리면서까지 비난을 한 그 사람이 더 바본가?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생각나서 그랬는데, 자, 우리가 갈등, 욕구가 충돌해서 갈등이 생기겠죠? 이렇게 해결을 못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 방안, 뭐가 있겠습니까? 서로 대화하고 협상하고 또 양보하고 그런 문제. 물론 보기가 너무 쉬웠겠지만 적절한 것은 뭐냐 하고 이렇게 주관식으로 문제를 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으라. 그런 버릇을 들여라. 이런 말씀입니다. 5번 문제 78%. 칡과 등나무는 둘 다 다른 식물을 감고 오른다. 칡은 왼쪽으로, 등나무 오른쪽으로 엉키는데 이 두 놈이 만났다 하면은 정말 풀기 어렵겠죠. 자, 이것에서 유래된 단어는 22명은 못 맞췄군요. 100명 중에. 갈등이었죠. 자, 이런 그 속담, 이것도 아주 쉬운 거. 갈등을 잘 풀면은
비 온 뒤에 땅이 굳는 것처럼 더 상황이 좋아진다. 뭐 2번 보기를 고르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갈등. 이게 갈은 칡이란 뜻이고 등은 등나무인데 칡으로는 뿌리로 차를 만들죠. 그것을 갈근 차라고 합니다. 갈근 차. 또 등나무는 이 줄기가 굵어지기 때문에 그걸로 그 등나무 가구를 만들죠. 그리고 그 밑에 벤치를 놓고 이렇게 쉬기도 하고 하는 등나무 벤치. 이 5월달이 되면 이 등꽃이 피는데 등꽃이 피면 반드시 오는 벌이 있습니다. 그 벌이 그 어른 엄지손가락만한 그런 벌인데 호박벌이라고 하죠. 그놈이 어찌나 무서운지 조그만 벌들은 보면 피한다고 하죠. 호박벌이 확 물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조그만 벌들은 피하는 호박벌. 내년에 이 등나무 벤치 꽃이 피는 데 가서 호박벌까지도 보고 이 향기를 맡아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수업에서 등나무도 꽃이 피지만 이 칡도 가을에 이런 보라색의 꽃이 피어서 향기가 아주 좋다고 그랬죠. 숲속에서. 자, 8번. 다음 보기에 밑줄 친 이 사람은 누구냐? 어이구, 이건 49%밖에 못 맞췄네요. 이것은 여러분이 교과서 공부를 뭐 많이 안 했다는 것밖에는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책 한 번 안 읽어보고 시험을 치를 수 있는지. 백인이 부르던 노래 대신에 흑인 사이에서 즐겨 부르는 노래로 바꾸자는 의견이 있었어요. 남아공 대통령이죠. 넬슨 만델라. 젊을 때 그렇게나 그 혹독한 고생을 했는데도 보복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이제 흑백 간에 조화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흑인 백인이 다 같이 즐겨 부르는 노래를 같이 불렀다는 그런 얘기가 교과서에 나옵니다. 갈등을 아주 평화적으로 또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푼 사례가 되겠죠. 9번. 현인의 역할. 현인이 벌써 나오죠. 재산의 2분의 1, 둘째는 3분의 1, 셋째는 9분의 1. 이 아버지가 유언할 때 이 현인이 나타날 것을 뭐 예상했는지 아무튼 좀 어려운 문제로 유언을 했습니다. 이 현인이 나타나서 해결해 줬죠. 해결해 줬으니까 이거 40%밖에 못 맞췄네요. 이거는 선생님이 교과서도 보고 또 수업 시간에도 또 지난 온라인 수업에서도 많이 강조했던 그런 건데 자, 이렇게 단둘이 푸는 것은 협상이고 한 사람이 개입돼서 이렇게 풀어주는 건 멀리서 둘이 잘해보지 그래 하고 이렇게 응원해주는 게 조정이고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게 중재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지금이라도 확실히 구별해 놓기 바랍니다. 10번. 어떤 종류의 폭력에 대한 경고가 되느냐. 이 문제는 좀 어려운 것 같았지만 역시 잘 풀었습니다. 이 문제는. 공산주의자, 노동운동가, 대학생, 교사, 문인, 기자, 목사 이런 사람들 잡아갈 때 나는 상관없어 하고 있었던 사람이 마지막에 자기도 잡혀가게 됐다. 이게 나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히틀러 나치.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 폭력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모른 채 할 수 없다는 그런 부작위적인 그런 폭력. 가만 보고 있는 것도 일종의 부작위적 폭력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기는 내가 하는 거고 부작위는 해야 될 짓을 안 하는 거고. 자, 또 폭력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도 96% 잘 맞췄습니다. 입과 혀는 재앙과 근심의 문이며 몸을 죽게 하는 도끼이다. 명심보감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는 그 입으로 망하고 그 입술에 스스로 올가매인다. 성경의 말씀이죠. 언어폭력 잘 맞췄습니다. 직접 이 말로 하는 그런 폭력도 있지만 댓글로 하는 폭력, 자,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아주 폭력성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댓글도 아까 처음 1번 문제에서 말한 익명성 때문에 함부로 써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히 공적인 일에 대해서는 어떤 그 질책성 댓글을 심하게 단다 이렇게 해도 뭐 좀 용서될지 모르는데, 사적인 사사로운 일로 그런 개인을 괴롭히는,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댓글을 달면 법에도 걸리고 자기한테 그 벌이 돌아오겠죠. 자, 시민의 자질과 거리가 먼 것은, 시민, 이건 우리 논술로도 썼던 것인데, 시민이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의무라는 이 양면을 다 쓴 사람들이 만점을 받았을 겁니다. 권리만 따져도 반시민이고, 의무만을 또 지고서 다 하려고 하는 것도 완전한 시민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 찾을 건 찾고 또 내가 해야 할 그런 의무는 기꺼이 지고 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겠습니다. 뭐 이것은 배타심이 문제겠죠. 이것은 이유 없이 남을 이렇게 배척하는 그런 마음이니까 이거 잘 골랐습니다. 15번 문제는 99%가 맞춘 문제입니다. 밑줄 친 수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문의 괄호에 들어가는 게 뭐냐? 국가는 독재 권력을 유지하고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각종 수단을 동원한다. 여기 국가는 모든 국가가 아니라 여기는 그 1984년이라는 조지 오웰의 소설에 나오는 국가를 말하는 거였죠. 그 못된 국가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을 동원했는데 눈에 띄는 것으로서는 답이 경찰이었죠. 그러나 도덕 문제는 어느 정도의 생각할 여지를 갖고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 문제의 답은 물론 경찰이지만 못된 그 독재 국가, 독재 정권의 수단으로 쓰는 것으로서는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해도 방송국, 신문사, 언론을 수단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쿠데타나 뭐 이런 권력을 쥐고 나서 제일 먼저 이 방송국을 이렇게 점령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에게 좋은 선전을 하려고. 히틀러가 대표적인 그런 그 언론, 여론을 자기 편으로 이끌어서 독재 권력을 유지했던 사람이죠.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나 절, 이런 종교 집단을 가끔 이용하기도 하죠. 소방서가 제일 먼 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권력이 있거나 그 대중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조직들을 이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아무튼 답은 경찰이었습니다. 17번 89%, 시민의 자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종덕 씨 독도 첫 주민에 대한 얘기죠. 좀 이분 생각하면 이제 시민된 자질로서 용기가 생각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18번, 준법의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것은, 준법은 법을 준수한다, 법을 지킨다. 목적이 뭐겠습니까? 질서를 유지하는 거겠죠. 만약에 그 교통법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아마도 도로가 엉망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사회 질서, 정의사회, 행복사회, 개인의 자유 권리 보장, 이런 거죠. 국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준법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우리 자유 시민의 관점이 아니라 그 막된
독재 국가에서는 이런 속셈을 가지고 준법을 강조하기도 하죠. 그래서 옛날 유신 정권, 유신 독재 우리나라에 그때는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 직접 하지도 않았다고 직접 했는지 안 했는지도 불분명한 그 말을 굉장히 강조해서 국민윤리 시간에 가르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준법. 자, 1345번이 맞는 목적이겠습니다. 자, 디케. 이 디케의 그 칼의 의미는 강제성이죠. 말로 해서 듣는 게 아니고, 듣게 하는 게 아니고, 공권력, 강제성을 이용해서 정의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71%네요. 30% 학생들이 틀렸는데, 자, 여기 참고로 법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법으로서 통치한다. 법치는 디케가 들고 있는 이 칼의 의미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옛날에 그 공자님, 맹자님일 때는 덕치를 강조했어요. 강제적으로 통치하지 말고 사람들의 자발적인 그런 순종이랄까? 그런 덕치를 해야 된다. 이게 최상의 정치로 생각했습니다. 덕치. 그런데 현대국가에서는 덕치,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법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치는 순자가 강조했던 예로서 통치한다는 그런 개념이고, 인치는 여기서 법치와 반대되는 것으로 꼭 기억해둬야 되겠습니다. 예치는 법치하고 약간 유사하고요. 인치는 사람이 통치하는 거니까 이건 독재의 통치를 말합니다. 한 개인이 좌지우지해서 통치하는 거. 우리 현대 자유민주국가는 인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럼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뭐 이러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나라의 근간을 바치고 있는 그런 헌법, 법령 이거대로 통치하는. 그래서 이 여신이 눈을 가리고 있듯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빈부격차를 그런 것을 묻지 않고 공공이익을 해치는 그런 사람을 처단하는 그런 법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24번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좋은 이해 부패 방지를 위한 두 가지 측면이 있었죠. 하나는 개인의 양심에 호소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고, 또 하나는 개인의 양심, 개인의 어떤 그 도덕성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법을 제대로 만들어서 지키게 해야 된다는. 과거에서는 그 개인에게 의지한 측면이 많았다면은 현대에서는 사회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노력을 더 많이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75% 학생들이 맞췄으니까 이것도 약간 좀 틀린 사람들이 있네요. 그래서 요거의 답은 뭐 김영란법이라든가 하는 그런 것이 해당되겠죠. 답이. 25번 문제. 밑줄 친 부분을 위한 노력이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있는 대로 골라라 하는 것이 좀 어려웠는지 모르겠는데 50% 이상이 좀 틀렸습니다. 롤스의 정의론인데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는 약자에게 먼저 큰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 이런 얘기에 초점을 맞추면은 자, 이런 틀에 약자를 먼저 똑같이 뛰게 하면 밖에 있는 사람이 어려우니까 먼저 하듯이 출발선을 약간 균형을 위해서 맞춰주는 그런 제도가 그 약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글쎄요, 앞으로는 이건 또 시대적으로는 이제 바꾸거나 고칠 수도 있겠죠. 여성이 약자다. 지역이 아주 산간오지인 지역이 약하다. 장애인이 약하다. 뭐 이런 차원에서 우선권을 주는 그것이 요 롤스의 그 약자에게
먼저 이익을 돌아가게 하는 그런 기회균등, 정의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을 골라야 답이 되겠죠. 리얼, 블라인드 채용법. 블라인드는 이제 앞이 안 보이는 건데 채용 과정에서의 부정 청탁 금지, 입사 지원 서류에 사진, 키, 체중, 직계, 존비속, 재산, 고향 이런 것들을 쓰지 않게 하는 거. 또 직접 그 연주를 하거나 무슨 실기를 보일 때는 그 사람의 얼굴이나 몸이 보이지 않게 커튼을 치고 시험을 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블라인드 채용법입니다. 이것은 약자 우선의 그런 거보다는 공정한 과정에서의 그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자, 블라인드 채용법. 이거는 위에서 기억, 니은, 디귿과는 다른 것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6문제 중에 마지막 그 꽃제비도 좀 틀린 학생들이 있던데 오갈 데 없이 떠드는 그런 어린이들을 말했었죠. 자, 그래서 비교적 그 예상했던 그런 것보다 더 높은 점수를 학생들이 많이 잘 맞춰줬습니다. 자, 수고 많이 했고요. 바로 다음 날 우리 또 등교해서 또 새로운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